그래서 지공스님은 거기서 원나라의 소문을 듣게 되죠. 원나라의 고성대덕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 밑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동쪽에 금강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1만 2천 봉우리 속에 또 도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를 갔다 오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책을 딱 듣고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됩니다. 금강산을 순례를 하면서 우리나라 스님들을 만났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스님이 너무 훌륭한 스님이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인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왕자 출신이 아니냐고. 우리나라 왕도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왕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선을 해주면 만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충수광을 독대를 하게 됩니다. 충수광이 지공스님을 만나서 독대를 해보니까 너무 훌륭한 스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고려시대에는 왕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을 그냥 보내면 내가 후회를 하겠다 싶어서 그날 당장 제안을 합니다. 스님 너무 훌륭하신데 우리나라의 금강산만 보는 게 아니고 설악산도 다른 산들도 아주 볼만하고 그리고 자그만하지만 절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오래 계십시오. 저에게 법문도 좀 해주시고 우리나라 스님들도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왕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왕사의 지책을 받고 우리나라에 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행을 하다가 양주 해암사를 오게 되죠. 근데 기록에는 2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죠? 그때는 시멘트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돌과 흙과 나무로 절을 지어서 200년이 지났는데 스님들이 살지 않았다면 거의 폐허였겠죠. 근데 와서 여기 양주 해암사를 보고는 너무 반한 거예요. 자기가 출가했던 나란다 대학의 터와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넓은 평지에 이 청로산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을 아주 잘 지으면 이 고려국 사람들이 스님들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배출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에 절을 이렇게 266칸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공스님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나홍스님입니다. 나홍스님은 영덕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다니는 대게가 많이 나오는 곳이 영덕인데 그 영덕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우신 부모님을 택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태몽을 어떤 태몽을 꾸었냐면 금빛새가 날아가면서 새알을 하나 어머니께 이렇게 딱 안는 꿈을 꾸고 태기를 가졌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을 만삭일 때 마을에 이렇게 조금씩 내는 회비가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 옛날에 도지처럼.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걸 한참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가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우리 대장이 와서 한꺼번에 내든지 아니면 아직도 못 내면 그 이유를 얘기를 하랍니다 하면서 왔는데 아까 양반이 없고 자기가 만삭일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대장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다가 숲에서 양수가 터지고 아기를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아기를 감히 데리고 갈 생각을 못하고 아기를 숲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대장 집으로 갑니다. 근데 대장을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더니 어디가 불편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보다 제가 오다가 아기를 출산을 해서 숲에다가 숨겨놓고 와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리 밀려도 그렇지
애기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시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애기한테 갔더니 까치들이 내려와서 날개를 펴고 애기를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덕에 가면 까치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죽지 않고 데리고 와서 잘 키웠는데 같은 마을에 남자 애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굉장히 절친이었고 뜻도 잘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20살이 되었을 때 무단히 죽어버립니다. 죽음을 처음 겪어본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가서 물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구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친구가 영구였던 것 같아요. 기록에도 영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내 묻고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농사 짓고 겨울에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너희들 맛있는 거 먹이고 학교 보내고 우리가 살기 바쁘다. 그때는 입에 풀칠하기가 바쁜 시대잖아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다. 어디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거 꼭 알고 싶으면 저 산속에 머리 싹 감고 다 도 닦고 있는 도인들이나 알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말에 답이 있잖아요. 도인을 만나면 알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한 벌 탁 짊어지고 집을 나와요. 그래서 영덕에서부터 문병까지 가게 됩니다. 문병에 지금도 가면 묘저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윤기랑 바로 위에 묘저감이 있는데 그곳은 옛날부터 공부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깨달았다는 어른 스님들 그 묘저감에서 1년에서 3년 가까이 공부 안 한 스님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공부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곳에 20살이 걸망 하나 짊어지고 출가를 했는데 그때 스님 한 분이 그 절에 계셨어요. 그래서 20살이 와서 안 가니까 너 왜 안 가니?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친구가 어디 갔는지 알기 전에는 절대 하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머리를 깎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고 이름을 나옹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원사인 요연 스님이 나옹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나는 혼자 살아도 너무 바쁘다. 아침에 2시 반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엄청 바빠요. 그죠? 도량석부터 시작해서 쌀을 씻어서 불을 떼야 밥이 되고, 그죠? 그런 시대고, 또 나무를 해다가 또 방을 데워서 잘 수 있고, 이런 시대니까 굉장히 혼자서 바빴어요. 근데 20살이 너무 급하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앉혀놓고 얘를 공부를 시킬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옹아, 내가 너를 머리를 깎여서 법명을 지어줬으니까 나가서 도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느 절에 가서 밥을 한 개 얻어먹으면서 딱 돌을 닦아라. 그건 너가 네 친구가 어디 갔는지 네가 하라해야 되는 거다.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다 가짜야. 그러고는 이제 공부를 보내주는 거야. 원사 스님을 참 잘 만났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돌다가 양주 해암사를 오게 되는데 오면서 도인도 만나고 뭐 별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해암사에 왔을 때 얼마나 지독한 생각을 하고 왔는지 해암사에 와서 하루 밥 한 끼 딱 얻어먹고 앉아서 장자고라를 했습니다. 옆에 벽을 기대지도 않고 절대 잠을 자지 않고 그걸 장자고라를 하거든요. 그걸 4년 몇 개월을 합니다. 20살에 와서 25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정진을 하게 되죠. 저희 집에는 매화나무를 많이 심어요. 근데 오늘도 25, 3월 말쯤 아마 되었겠죠. 앉아서 공부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하얀 거예요. 온 세상이 하얘요. 눈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매화나무에 매화꽃이 핀 거예요. 그 눈 속에 그 매화꽃을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한 수 얻게 됩니다. 그게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요즘은 이게 노래 가사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이게 나홍 스님의 여기 해암사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마음을 밝혀서 지은 시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 시를 한 수 읽고는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야, 그리고 연구가 어디 갔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 아,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절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은 스님이 인도에서 셋째 왕자라던데 아직도 원나라에 공부를 하고 있나? 그래서 원나라를 유학을 가요. 그래서 원나라에 가서 묻습니다. 아직도 인도에서 온 셋째 왕자 지공 스님이 여기 원나라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있지. 그러는 거 어디 계십니까? 법원사에 있지. 이러는 거 법원사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가서 물어봐. 그럼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물어 법원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지공 스님께 삼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20살에 고려국의 양주 해암사에서 장자구라를 하면서 이렇게 전진을 하다가 내꽃이 눈 속에 핀 걸 보고 제가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지었고, 그리고 내 친구가 죽어서 어디 갔는지도 알 것 같은데 이거 깨달은 거 맞나요? 이렇게 하니까 지공 스님이 아유, 나오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근데 그게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란다. 스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전진해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니? 그러고는 법원사에서 같이 전진을 해요. 몇 년을 전진을 하고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공 스님이 인가를 하죠. 인가에 전표도 주고, 나옹아, 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너가 고향을 떠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다. 고향을 가든지 아니면 원나라 오기가 힘드니까 이 원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산들도 많고 그리고 훌륭한 스님들도 많아. 그러니까 원나라에 왔을 때 좀 돌아보든지 해.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만행을 떠나죠. 원나라를 더 돌다가 평산철임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임수정 상시자이기도 하죠. 그 평산철임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상을 마주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철임 스님이 봤을 때 이 스님의 선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그냥 질문 아닌 질문을 툭 던지면 1초도 안 기다리고 탁 대답을 또 탁 던지면 탁 대답을 너무 훌륭한 스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원래 고려국 양주 해암사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원나라에 지공 스님께 공부를 하다가 인가를 받고 지금 만행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종파는 다르지만 스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도 인가를 해도 될까요? 그럼 좋죠. 그래서 평산철임 스님에게도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인가를 받고 만행을 하다가 영덕에 계신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고 10년 만에 원나라에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그때 왕사가 신돈이라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신돈이라는 스님은 너무 정치도 잘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스님이 가신 곳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멋진 오대산이 있죠. 강원도에 가면 오대산 북대에 미르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000고지가 넘죠. 밑에 월장사에 눈이 요거만큼 올 때 북대에는 무릎까지 다 빠집니다. 그만큼 이 눈오는 사이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 북대 미르감에 가면 넓바위가 큰 게 있어요. 나홍대라고 지금도 가면 있고 그 나홍대 옆에 지금은 팔각성을 지어서 이렇게 부처님 진신사례를 바로 전멸보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신돈의 시대가 끝나고 스님이 왕사를 해달라고 스님들이 이렇게 모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왕사가 되면 무조건 해암사 주지로 옵니다. 이 해암사는요 266칸을 지었을 때부터 3000명이 살았습니다. 원나라에도 그렇게 큰 절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의 총본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지로 와서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백성들이 전부 살아있는 부처님이
양주 해양사에 계신다 하고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라의 정세가 식목불시대예요. 고려 말이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을 때죠. 그럴 때 여기가 너무 잘 나가니까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야, 저 나무 스님만 없으면 불교를 좀 싹 깔아뭉갤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계속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원나라에 계신 지공 스님이 열반을 하게 되시는데 열반을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어서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며 고려국의 나옹이한테 다 보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의장을 하고 사리가 나와서 전부 이쪽으로 다 건너옵니다. 그래서 왕과 왕사의 나옹 스님이 가서 지공 스님 사리를 받고 와서 지공 스님이 털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해안사에서 여기까지는 500~600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와서 솔밭에 가장 명당 자리에 자기의 법사시죠. 그죠? 법제자니까 그 지공 스님의 부도를 아주 멋있게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그리고 그 옛날에 지공 스님 지연설이 많이 허물어졌으니까 백성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죠. 돈을 조금 가지고 오든지 뭘 이고 오든지 그걸 다 해서 다 나라의 도움 전혀 없이 262칸을 리모델링을 싹해서 새로 정비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낙성식을 할 건데 임금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신하들 등살에 못 이겨서 찾아와서 신님 내가요 저 밀양에 영원사라는 절을 이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좀 편안하게 계시면 어떨까요? 내려가라는 거죠. 왕사도 내려놓고 도저히 자기가 정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 가지요. 그러고는 걸망을 주고 그 다음날 내려갑니다. 여기서 한강까지가 굉장히 멀어요. 그죠? 한강에 갔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게 또 임금기에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래도 밀양까지 내려보내는데 마음이 아픈데 병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로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한강에 갔을 때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배도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강변에 절이 아주 멋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사공부 저기 대시오.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가든지 지금 이대로는 못 간다. 그래서 내리게 되죠. 그게 여주실록사입니다. 여주실록사에 내렸는데 결국은 거기서 열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주실록사 입장에서는 물론 그 남한강변에 자리를 잘 잡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유명한 이유는 살아있는 부처님이 자기 발로 여주실록사를 와서 열반을 하셨어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사리가 많이 나왔죠. 실록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도 아주 큰 인연이잖아요. 스님 사리를 저희에게도 좀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주실록사 뒤편에 석종형으로 나온 스님 부도를 해놨습니다. 그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사전에 지금도 나온 스님 영정을 모시고 나래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리는 전부 해안사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깨달음의 전 기초가 되고 왕사로 있으면서 전부 집을 새로 다 고쳤지 않습니까?